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물권법 비교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권법은 민법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죠. 그래서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총론, 물권, 채권과 떨거지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권은 거의 한 3분의 1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60만 넘기면은 충분한 거죠. 60을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물권법이다. 그런데 이 물권법 속에 있는 각종 쟁점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거든가 저거든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차게 정리해서 우리가 기본 점수 확보하는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청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제가 소믈리에, 쩐물리에 그러죠. 소물, 쩐물, 소물, 쩐물.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본권에 준용하죠. 단 유치권 같은 거 빼고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그래서 유치권에 근거한 물청은 없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 물건을 점유하는 거니까 점유에 근거한 물청은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물청이 있죠. 세 가지 하면 반, 제, 예 합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가 있다. 반환 청구는 말 그대로 빼앗긴 거죠. 빼앗겼으니까 야 임마 내 거야 임마 돌려줘 임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반환 청구. 권원 없이, 즉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요 상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점유자에 대한 반환,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본권 중에서 점유할 수 없는 권리가 있거든요. 점유와 상관이 없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권하고 재단권이죠. 그리고 보통 지역권은 우리가 역 그러죠. 그래서 전, 지, 역, 임 하면 전세권이고 지상권이고 역 하면 지역권이고 임 하면 임차권이죠. 합쳐서 용익권 중에서 물권은 전지역까지가 물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권하고 재단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나쁜 놈들 반역자다 그러죠. 반역자다. 반역자. 반역하면 안 되죠. 반역자는 안 돼. 그러죠. 안 돼. 반환 청구 안 되는 겁니다. 반역적, 반역적. 지역권, 재단권. 그 다음, 제거 청구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방해하지 말라고. 예방 청구는 염려가 있는 거죠. 방해한 게 아니라 미래에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조치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결과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한다 입니다. 지금 손해가 난 게 아니니까 아직 미래에 생길 일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한다. 근데 예방도 청구하고 담보도 청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나 즉 OR로 돼 있다는 거죠. 예방 또는 담보 청구죠. 예방 및 담보 청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배상이 아니라 담보란 말도 중요한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또담 그랬죠. 예쁘다 아니고 예또담 그랬습니다. 예방 또는 담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제예. 자, 이런 내용들은 거의 뭐 그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청하고 거의 뭐 약간 90%는 같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자죠. 토지 소유권자. 근데 거기다가 을이 함부로 허락도 받지 않고 단속 받지 않고 무단이죠.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죠. 그리고 갑의 토지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갑은 점유를 상실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불법 점유에 대해서 내 땅 돌려줘 하죠. 내 땅 돌려줘. 이는 반환 청구가 되겠죠. 땅에 대한 인도 청구는 반환 청구. 그리고 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다른 사람 건물이 있으니까 방해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라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
이게 되죠. 건물철거 청구는. 그리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죠? 미리 못 들어오게, 그죠? 예방을 청구하거나, 즉 옛도담 또는 앞으로 혹시나 방해할 걸 대비해가지고 담보를 잡아두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도담 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반제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쏘물 말고 점물, 점유권에 근거한 물청은 소유권에 근거한 거 뭐가 다르냐? 일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제에 하지만 그것을 점유권에 근거해서는 이름을 살짝 다르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제예를 갖다가 점유권에 근거할 때는 점유를 회수한다. 그리고 방해를 제거한다는 것은 보유, 그 다음 보전 청구, 보유, 보전. 보유, 보전 글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보보니까 회자하고 뒷글자로 공시법에서 말하는 차음자 원리죠. 두 문자 안 되면 차음자죠. 두 번째 글자. 그래서 회유전. 유전 틀렸죠. 유전. 회유전. 그래서 반제예가 점유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회유전. 그래서 보유 청구권 그러면은 제거 청구다. 보전 청구가 예방 청구다. 그 정도 하나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요거는 중요한 것이 소유권은 점유를 상실한 거지만 요거는 침탈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를 빼앗긴 것 중에서 강제로 강탈당한 거, 이런 것들만 침탈이라는 거죠.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 청구권은 침탈의 경우에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점유권에 근거한 것은 침탈이다. 요거 단순한 점유의 상실이 아니라 점유의 침탈이다. 이거죠. 강제로 빼앗긴 거. 그래서 속여서 점유를 가져온 것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속아서 점유를 이전한 것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는 속아서 물건을 넘겨준 것은 돌려달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차이가 된 거죠. 그 다음 반제예에 추가되는 게 점유권에서는 손해배상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 그죠? 손해배상이란 것은 결과가 발생한 거죠. 결과 발생한 거. 그래서 결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방해는 지금 방해하는 중인 거고 ing고,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죠? 방해 다 끝나고 나서 금전적 손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 달라 청구하는 것은 배상 청구. 여기가 또는이 아니라 밋이라는 거죠. 요게 있다는 거. 요 노란색이 바로 소유권에 근거한 물청에서는 없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 유, 전, 반, 제,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배상이란 말이 있고 옛도담은 똑같습니다. 옛도담 역시 예방 또는 담보를 청구한다는 것은 소유권과 똑같은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소유권은 영원히 내 거니까 1년이란 제한이 없죠. 근데 점유권에 근거한 것은 일정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 1년 내에 돌려줘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제소기간, 그것을 소송이 나간다, 그걸 출소라고 하죠. 교도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알겠죠?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자. 그래서 점집에서 일출을 보죠. 점집에서 일출을 본다. 점집 일출. 점침 일출공이죠. 점침 일출공. 1년은 출소기간. 1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것은 출소기간이다. 다른 채측기관들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은 여기 두 군데 있죠. 여기랑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도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방해 행위가 시작이 되죠. 남의 집에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울타리를 쳤다. 종료하죠.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년 이런 말인 거지. 여기서부터 1년이면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1년이라고요. 최대한 좀 더 길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된 날이 아니라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래서 방해가 다 끝난 거 결과 발생이 아니죠. 행위의 종료입니다. 행위의 종료. 그 다음 공사 특례가 있는데 공사 특례는 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배상이 있다는 거 하고 1년이라는 거 하고 요거는 요 두 가지에 있죠. 그리고 공사 특례가 있는데 방해 행위가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 방해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다 그랬는데 그 방해 행위가 공사할 때는 착수한 때부터 1년인 겁니다. 착수한 때부터. 이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요 1년 지나면은 더 이상 못 하는 건데 1년이 안 지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공됐죠. 완공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이하는. 그래서 1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완공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1년인데 여기서부터 1년인 건데 공사는 좀 특이하다. 그래서 공사 특례. 자, 그래서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사 완료 후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공 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사 특례가 있죠. 반제예 중에서 반제는 채측기간, 그 다음 제예는 공사 특례. 요 그림들을 기억하시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 차이점은 요거죠. 점침 일출공.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점유권에 근거한 것은 침탈이 필요하고 그리고 1년이라는 제한이 있고 공사 특례가 있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이제 물권적 청구의 당사자가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소유권에 근거한 것은 소유자가 청구하겠죠. 소유자가 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거지. 침해당한 자가 침해를 한 사람한테 청구하겠죠.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물건을, 본권이죠. 현재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자.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물건을 팔아치운 사람 안 되는 거죠. 전 소유자 안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런 사람들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본권이 없죠. 본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일단 본권은 없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근거한 건 가능하겠지만, 그죠? 그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점유권과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현재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점유 상실이 권원이 없죠. 임대차나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닌데 불구하고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죠. 그때 청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니까 직접 점유자건 간접 점유자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점유 보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점유 보조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법적으로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유치권자라든지 지상권자, 임차권자 각각 계약에 따라서 또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성립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청구할 수가 없지. 지가 빌려줘 놓고 돌려달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빌려준 거니까 기간 동안은 보장해줘야지. 그런데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것들은 당연한 건데 그거 이외에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여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누군지 몰라서 미치겠죠. 그래서 전미치입니다. 전미치.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본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매수했으니까 등기를 받아올 권리자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지.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자. 등기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20년 지나가지고 시간이 다 지났지.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등기를 안 넘어온 건지. 본권은 없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건 당연한 거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기 매수인, 취득시효 완성자, 미취입니다. 전미취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점유권에 근거한 것은 본권과 관계없이 점유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죠. 그러나 보조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고 점유한 사람이고, 여기는 뭡니까? 상대방을 말하는 거. 상대방.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마셔라. 자, 그래서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청을 행사하는 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소유권자 기준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자, 즉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죠. 이거는 행사권자고 이거는 상대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를 침탈을 당하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기면, 그때 이 사람은 본권이 없어도 점유권에 근거해서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죠.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청구하는 거고 얘는 얘들이 청구하는 거고, 상대방이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침탈자와 포괄승계인이 있는데, 포괄승계인은 침탈자하고 거의 뭐 같은 사람인 거죠. 침탈자와 동일한 취급받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점유권에 근거한 사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뭐냐? 소유권에 근거한 경우에는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일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 물권적 청구의 당사자 그래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제3취득자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였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을구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매매를 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이랬을 때 이 채무는 누가 변제하느냐? 즉 갑이 변제하느냐, 을이 변제하느냐, 병이 변제하느냐, 갑이 변제하느냐, 병이 변제하느냐.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어서 이 저당권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갑이 없애달라 할 수도 있고 병이 없애달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변제하고 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거는 소유권에 근거한 거니까 물청이다. 그 말이고. 그리고 공시법에서 등기 의무자는 을, 등기 권리자는 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에는 이미 소유권은 이미 없지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에 근거한 거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잘 나오죠. 이거는 채권에 근거한 거고 이거는 물권에 근거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죠. 주등기로 해서 즉 1번을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소하면 그 있는 것들은 주말 빨간색으로 지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미등기 매수인,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의 전득자다. 승계인인 거지. 즉, 자 매매해서
인도하고 아직 등기는 없습니다.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정당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등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등기 청구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점 및 취 이런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인도를 받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기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판례상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점유하고 있거나 병한테 양도란 것은 등기 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에 근거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수익의 이익이 발생한다. 즉 과실이 발생하면 열매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정당한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이 하루빨리 넘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불법 점유자의 특별 승계인, 포괄 말고 특별 승계인. 자, 소선특대 이거죠. 중요한 건데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침탈자가 다시 또 병한테 넘깁니다. 승계. 그때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데 이 갑의 권리가 소유권이냐 점유권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이 상속인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을이나 병이나 일심동체, 동일체죠. 동일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 그죠? 침탈했으니까 뭐 소유권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근거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이면은 둘 다 가능하죠. 을한테는. 근데 만약에 점유를 그냥 상실했다. 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물건을 넘기면은 소유권에 근거한 건 되는데 점유권에 근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을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음 병과의 관계에서는 포괄 승계인한테는 을과 똑같은데 특별 승계인일 때는 요 병이 요 침탈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병이 그걸 몰랐으면은 침탈 사실을 몰랐다는 선이라고 하면은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죠. 을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도. 악이면은 물론 다 가능한 것이고. 그럼 결국 뭡니까? 가장 강력한 권리는 소유권인 거죠. 소유권에 근거한 물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 근거한 것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점유권은 선의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이면 대항할 수 있죠. 소유권은 선이든 악이든 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이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소승 대가리가 특대가리죠. 그랬죠? 소승 대가리는 특대야. 소승 특대가 아니고 소선 특대 이렇게 했죠? 소선 특대. 이걸 암기하시라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즉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게 을이죠. 허락받지 않고. 그러면은 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니까 내 땅 돌려줘, 건물 없애줘 하는 거죠. 땅 돌려줘, 반환 청구고, 건물 없애줘, 방해 제거 청구지. 이게 가능하죠. 소유권이 있는 자니까. 근데 문제가 뭐다? 무단으로 신축하더라도 건물은 신축한 사람의 것이죠. 건물 공간은 을의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을한테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집주인이니까.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도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가 문제죠, 항상. 그래서 땅 돌려주세요. 건물을 없애주세요. 다 되지만 집을 나가주세요. 안 돼. 집주인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인도했을 때
아니, 매매했을 때 양도하면서 인도를 했죠. 그럼 병이 요 집을 갖고 있을 때 아직 등기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매매를 통해서 양수한 사람인 거지. 얘가 무단으로 신축했고 아직 미등기 양수인입니다. 하지만 양수인, 매매를 통해서 가져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정당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병에 대해서 대지 반환 청구나 철거 청구는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집주인이기 때문에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일 때, 임대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자, 원인이 매매면 미등기 양수인, 그럴 때는 철거 청구만 가능하다. 그것은 을하고 똑같은 거죠. 철거 청구만 가능한 것이고 퇴거 청구는 안 된다.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면은 임대를 통해서 임차인이 돼버리면은 임차인은 이 건물을 갖다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철거하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아니니까 방해 제거 차원에서 나가라, 퇴거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인이냐 임차인에 따라서 청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대지 반환 청구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지 반환 청구도 된다. 여기는 대지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철거 청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요거 글자를 잡아야 됩니다.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만약 이 사람이 주택이었고, 주택 같은 것이고, 또는 뭐 민법 임대차를 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은, 대항 요건이란 소액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 등등 갖추거나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가 있는 등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주택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한 거죠. 주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은, 그죠? 이 집의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지.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물권 변동.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법률 규정으로 인한 것이냐 따라서, 법률 행위면 등기가 필요하고, 법률 규정은 상공, 판경기,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상속, 판결, 공용징수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면은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복귀가 되죠. 자동으로 복귀가 되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돌아가는 거죠. 또는 해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해제를 계약하는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물권이 복귀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인데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만 권리가 변동된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무효가 되거나 이러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 요건인 것이, 권리가 계속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등기가 없이도 가능하죠. 상공, 판경기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평공점 등 해서 등기를 해야만 권리 취득하는 거죠. 등기하면 점유한 대로 소급해서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상권이 있는데,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땅 주의, 몇 자리 주의를 쓸 수 있는 권리죠. 이것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것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 규정은 등기 필요 없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필요하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을 점유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 왜?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고 땅 주인, 을이 점유했는데 20년 점유했다. 그러면 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자죠. 이런 사람이 등기를 해야만, 등기하면 점유한 대로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그 다음,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필요한 거고, 그러나 점유권 자체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죠. 유치권도 점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점유하는 것 자체로서 공실하고 있는 거니까 등기는 필요 없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취득은 가능하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상공 판경기 할 때 판결이란 뭘 말한다? 즉 규형 그랬죠. 규형,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 그것은 형성 판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형, 이, 확 있습니다. 형성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있는데 그 중에서 형성 판결은 다른 걸 매개로 하지 않고 판결로 바로 권리가 바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거지 실제로 권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이행 판결은 뭡니까? 단이분 보모 그러는데 단이분이죠. 단이분 할 때 요거는 이행 판결. 요거는 등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는 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 단이분입니다. 분할 판결하고 요거 단위. 그래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 그러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형성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얘가 등기를 해주는 거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 등의 이쪽은 등기 권리자 등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거지. 그럼 갑의 의사표시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갑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신청. 어쨌거나 이행해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독 신청이긴 하지만은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형성해소인데 땅을 갖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분할하는 겁니다.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데 갑이라는 놈이 사기쳐가지고 자기는 도로에 있는 땅을 가져가고 을은 이 땅을 가져가라, 맹지를 가져가라. 이런 황당한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협의했다고 하면은 협의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협의, 즉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지. 협의가 안 돼서 판결로 강제로 분할시키는 거죠. 판결로. 판결로 강제로 분할시키니까 요렇게 공평하게 분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권리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협의에 의한 분할이란 것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고 조정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했다는 것은 일종의 넓게 말하면 다 계약인 거죠. 그래서 협의나 조정은 계약에 따른 권리 변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등기가 필요한 거고 이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 자 이제 3번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기가 주인이죠. 타주, 타인이 주인인 거죠. 그럼 자주란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다 생각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가는 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자연적 의사지,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서 가지고 있다, 이게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내 집이다, 내 집이다 하면서 집주인처럼 행사하는 거죠. 실제 소유권이 없어도. 그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거죠.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건 내 집이다, 빌린 거지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내가 돌려줄 거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돌려줄 거다. 그럼 타인이 주인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타주 점유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가는 거죠. 그때 뭐다? 이거는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니까 마치 지가 집주인인 것처럼 계속 점유하겠다. 그때부터는 자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로 봐서 마음속 결정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봐서 임대차 계약서냐 매매 계약서냐,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찢어버렸느냐 안 찢어버렸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자주인과 타주인과 판단할 때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권원이 불명확하면은 일단 자주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소선 편공추 그랬죠. 자, 소유의 의사,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죠. 추정되지 않는 것은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뭐 그런 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점유, 추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번복되는 게 뭐냐? 즉,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것이 증명되었다. 즉,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든지 이런 거죠. 이번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집주인이라면은 뭡니까? 내 걸 뺏겼을 때 야 임마 돌려줘,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내고 있어. 그건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죠.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해석을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다. 즉,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서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 갖고 있지 아니했던 것이라고. 즉, 타인 소유를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 이꼴 자주 의사가 아니다면 타주죠. 그게 증명되었다. 즉, 타주로 증명됐다는 얘기지. 권한 자체가 타주로 증명이 되거나 또는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 타주인 것으로 증명이 되거나, 그럴 때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번복되는 거죠. 그 다음, 자, 2번 점유의 전환이라는 게 있죠. 자주,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하다가 타인이 주인이다 라고 바뀌는 게 있고,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게 있죠. 그래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자, 가령 갑이 소유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자주죠. 갑이 원칙적으로 자주죠. 소유권자니까. 근데 매매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한 다음에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는 타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다. 그래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인에게 넘겼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이 매수인은 이제 원래 자기가 자주라고 생각했는데 해제가 됐으면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게 아니라 네 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고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경매했을 때, 경매나 매매는 마찬가지죠. 그죠?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넘겨야 되는 거죠. 원래 자주였다가 경매했으니까 이제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대를 하게 되면 정원 빌린 거니까 여전히 남의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임차인의 경우에는 남의 걸 갖고 있는 점유다. 그래서 타주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집을 팔았죠. 땅을 팔았죠. 팔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타주가 아니라 매수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임차인이었다가 반환을 거부하고 그 땅을 팔아 치워버렸죠. 그럼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거니까 이때는 자주 점유가 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 추상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세표. 새로운 권원이나 아까처럼 뭡니까? 임차인이었는데 다시 또 매매 계약을 맺은 거지. 이게 새로운 권원이죠. 그때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불과한데 이제는 계약서 찢어버리고 안 돌려주겠다 하는 순간부터는 자주 점유로 바뀐다. 그래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타자이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것은 세표를 받을 때, 즉 새로운 표를 받을 때 새로운 권은 또는 소유의사 표시, 새로운 권은 소유의사 표시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게 소유의사 표시냐 이런 것도 또 갈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판례 보시면 등기, 타주 점유자가 점유한 토지에 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것은 종이에 썼다는 얘기죠. 그죠?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자주로 바뀌느냐? 보통 등기했다는 것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1심, 2심, 3심 판결이죠.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자주가 아니냐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렇다. 그래서 등기한 정도 갖고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등기한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 책을 빌렸는데 거기다 내 이름을 몰래 썼다.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안 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였어야 그때부터 소유 표시다. 이 정도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쓴 거, 등기한 것만 갖고는 이거는 새로운 표시가 아니라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소유권자가 있고 을이 임대차인데 타주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 갖고는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마찬가지죠. 건축 대장에다가 아까는 등기부였고 이제는 대장이라는 장부죠. 거기다 등재했다. 이것만 갖고는 소유 표시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타주가 되는 거죠. 그자가 그 지상에다가 단지 그 소유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을 건축했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했다거나 신축해서 대장에 등재한 정도죠. 그리고 이 정도 갖고는 자주로 되지 않고 또는 과수나무를 식재했다. 건물을 짓고 등재했다. 식재했다. 그리고 그 지상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사정. 이것도 보는 관점에서는 자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자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기부에다 올리거나 대장에 올리거나 그 정도만 갖고는 새로운 소유 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사가 그렇게 본 거지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사가 그렇게 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